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관이라고 합니다. 저 눈먼카고라고 합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해외 축구 한번 보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외 축구를 어떻게 하는가, 요거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글자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화면 크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화면 크게 보면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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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개요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해외 직구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쭉 사는데 해외 축구를 갖다가 안 해보신 분들은 저거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하실 수도 있고, 또 해외 축구를 하다 보면 난데없이 이렇게 세금을 갖다 내라 그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해외 축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해외 축구를 할 때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세금은 어디까지, 얼마까지 세금이 면제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 갖다 하나씩 살펴보고요. 저 맨 마지막 세 번째 문단 예. 보니까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연간 면세 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니, 뭐 저런 걸 또 왜 또 이렇게 한도를 만든디야? 그냥 놔두지. 아니,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마다 소비를 할 때는 세금도 형평에 맞게끔 내야 되는데, 외국에서 면세 환도로 이렇게 자꾸 들어오게 되면 세금을 안 내고 물건을 사잖아요. 아, 좀, 그 몇 푼 된다고 그런 걸 또 따지면 몇 푼이 아니고 난리야. 내수 경기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나라 국내에서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라도 내잖아요. 예, 그런데 해외 직구 통관 쪽을 하게 되면 일단 면세범위 한도 내로 들어오게 되면 부가가치세도 안 내거든. 관세는 물론이고. 에이. 예, 그, 뭐, 똑똑한 사람은 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텀을 좀 노리고 하는 똑똑한 거지. 사람들이 맨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이용하고 막 그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기 2022년부터는 이렇게 연간 면세한도 이렇게 그런 것도 도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좀 관리하기가, 사람별로 이렇게 다 관리하기가, 그런데 요즘 IT가 발달해가지고, 별거 아닙니다, 저런 거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런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러면 해외 직구 통관이 그러니까 유형을 갖다 알게 되면 해외 직구 통관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걸 갖다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유형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요 유형을 세 가지. 아, 글이 더 작잖아. 직접 그림은 잘 보이지만, 직접 배송이 있고 배송 대행이 있고 구매 대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세 되는데요. 가지가 있는 거네.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직접 배송은 해외 웹사이트 가가지고 직접 물건 사는 거예요. 아,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 바로 가가지고, 예, 바로 가가지고 물건 사니까, 음,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그 외국어도 좀 알 줄 알고 그러면 직접 음,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그런데 저 직접 배송이 되기 위해서는 그 쇼핑몰, 그러니까 외국의 사이트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물건을 갖다 배송까지 해줘야지만 직접 배송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주는 경우에는 두 번째 들어가 있는 배송 대행적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배송 대행적을 이용한다는 것은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한다는 건데, 말하자면 외국에 있는 그 쇼핑몰로 들어가는데 외국에 있는 쇼핑몰이 우리나라까지 안 보내줘. 그러면 예를 들면 LA에 있는 김개똥이한테 보내시오 하면은 김개똥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네. 나한테 보내준다 이 얘기네, 그지? 그렇죠. 그래서 그 김개똥이를 갖다가, 여기 글자가 좀 작게 안 보일 텐데, 이렇게 여기가 멧돼지라고 하나요? 아저씨, 아 진짜, 그래서 배송 대행지를 배대지라고 배송 대행지를 배대지라고 하는데, 그 외국의 웹사이트에다가 주문을 할 때 어디로 배달을 하라고 얘기를 갖다 하냐면 배대지로 배달을 갖다 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배송 대행 업체가 이제 뭐 유명한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떠요. 거기 보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주로 사용하는 배송 대행지 장소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로 물건을 갖다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물건 주문을 하다 보면 송장 번호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미국에서 물건을 갖다가 사게 되면 트래킹 넘버라는 거 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배송 대행 업체에다가 트래킹 넘버를 이렇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배송 대행을 신청을 갖다 하게 되면 외국의 웹사이트에 주문하게 되면 그 사이트에서는 물건을 어디로 준다? 배송 대행 업체의 주소로 이렇게 주고 그 배송 대행 업체에다가 트래킹 넘버를 알려주게 되면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한테 주문한 사람한테 보내주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배송 대행 업체는 그 외국에 있는 웹사이트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나라까지 물건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에서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을 갖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는 이제 정리가 됐죠? 어쨌거나 저거는 내가 해외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주문하는 건데, 예. 국내로 직접 보내달라, 아니면 안 되면은 배송 대행지로 보내달라, 뭐 이렇게 그렇죠. 한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배송 대행지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송 대행 두 번째 나와 있는 거고, 직접 한국까지 이렇게 쏘아주게 되면 직접 배송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나는 영어도 못하고 어렵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딴 사람한테 해줘라고 부탁하겠죠. 그래서 부탁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 하냐면 구매 대행. 원래 그래서 그 좁은 의미의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업자가 구매 대행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수입자, 실제 구매자 화주는 뭐라고요? 소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대행, 원칙적으로 구매 대행업자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 대행업자가 물건 가격은 얼마인데 운송비는 얼마야 라는 것을 갖다가 공시를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갖다 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저희 구매 대행업체 안에 또 그 하위 개념, 완전한 구매 대행이 아니고 쇼핑몰 형태의 해외 직구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쇼핑몰이 마켓, 션, 이런 것들도 있고, 번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물건을 갖다 살 때 통관 고유보호를 집어넣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도 뭐라고요? 또 해외 직구라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때도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합니까? 통관 고유보호를 갖다가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도 해외 직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올 겨울 시작할 때 옷 네. 그 좀 목까지 올라오는 폴라티라 그러나 예. 그거 하나 사려고 이제 쇼핑몰 들어갔더니만 뭐 2, 3일 내에 들어오는 게 있는가 하면 예. 이거는 해외에서 뭐 구입하는 거니까 뭐 한 15일 걸린다, 뭐 이러는 것도 있더라고. 예. 그게 지금 결국은 구매 대행이라는 거죠. 구매 대행일 수도 있고 쇼핑몰 형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원래 구매 대행이냐 쇼핑몰이냐 요거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매 대행 해가지고 물건 가격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운송비가 얼마인지를 갖다 일일이 공시를 갖다 하고, 실제 수입상이 그 실사용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가 되게 되면 면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쇼핑몰 형태로 되게 되면은 많은 양을 갖다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 쇼핑몰에서. 그렇게 되면 그 수입장 자체가 쇼핑몰이 수입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용품 면세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네.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라서 가격이 조금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원래 구매 대행일 수도 있고 쇼핑몰 형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해외 직구를 갖다 하게 되니까 이제 왜 해외 직구를 갖다가 하나요? 해외 직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싸게 살려고. 네, 싸게 사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을 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걸 외국에서 이렇게.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식약처에서 정하는 법 규정하고 미국의 FDA 규정이 좀 달라가지고 우리나라 뭐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달라서 우리나라에서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매를 못하고 의약품으로 뭐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가지고 올 때는 처방을 갖다 안 받고 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나기도 해요. 자, 그런 이유로 이렇게 그 해외 직구를 갖다 하는데, 해외 직구를 갖다가 싸다라는 거는 뭐 다른 중간 마진이 없을 수도 있고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세금이 면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꼭 봐야지, 꼭 봐야지. 예, 우리 세금이 얼마만큼 면제가 되는가. 그래서 그 직구시 세금 면제 한도를 이렇게 보니까 저거는 관세법 94조에 보면은 소액물품 면세라는 게 있어요. 아, 소액물품 면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그 해외 직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지인이 물건을 갖다 보내준다든지 선물로 보낸다든지 그랬을 때 그 미화 150불까지 미국에서 오게 되면 200불까지 세금을 갖다가 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세금을 갖다가 면해 주는 거죠. 여러 번 하도 관계없겠네요. 한 번 또 150불, 또 한 번 150불, 그렇죠. 또 한 번 150불. 예, 또 한 번 150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금이 면제되고 그 다음에 통관 절차도 어떻게 되냐면 보통 저게 어떻게 하냐면 특송으로 와요. 그럼 목록 통관. 이제 특송으로 오게 되면 보통 목록 통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목록 통관으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 구매하는 자 쪽에서는 수입 신고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특송업자가 통관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프리 패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물건 자체가 수출입 요건을 필요로 하는 그 특수한 물품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면세한도 이제 200불 이하, 150불 이하 이렇게 되면 목록 통관해 갖고 물건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과세 대상 및 세액 계산 시 유의사항이라는 게 이렇게 밑에 보이죠. 요 밑에 보이게 되는데 150불을 갖다가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갖다 건당 말하는 거죠, 그죠? 그죠. 예,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갖다 내는데 세금 낼 때 여행자 휴대폰 면세 같은 경우에는 1000불 갖고 오면 600불까지 면세니까 400불만 세금을 매긴단 말이죠. 아, 네. 그렇게 되는데 해외 직구 저거 할 때는 150불, 200불을 넘어서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매긴다는 거. 600불짜리면은 미국에서 600불짜리가 들어왔으면은 600불 전체 200불을 빼고 400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600불 전체에 대해서 예, 전체에서 이렇게 과세를 갖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세액 계산할 때 그거 하나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밑에 보면 합산과세라는 게 있죠. 네. 합산과세 저거는 뭐냐면 저걸 갖다가 그날 도착한 물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갖다 다 합쳐가지고 과세를 때리겠다는 아,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예. 나는 해외 직구를 했고 아는 사람이 또 선물로 보내줬고 공교롭게 동시에 들어왔다. 동시에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합산과세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산과세가 되는데 저거는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둘 다 합쳐가지고 150불, 200불 이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세금을 갖다 내야 된다라는 거고 통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게 원래 150불, 200불 이하는 목록 통관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저게 합산해 보니까는 150불이 넘었다 이렇게 되면 정식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요? 정식 수입 신고를 갖다 해야 되니까 누구를 갖다가 찾아가야 돼요? 관세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선물을 보내는 것도 선물 보내게 되면 합산하잖아요. 합산해가지고 이제 뭐 250불이 됐다 예를 들게 되면 그러면은 통관 안내서 같은 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디로 우편물 들어왔고 어디로 그 탁송품이 들어왔다 두 개 한꺼번에 신고를 갖다 해라라고 하면 그 두 개 한꺼번에 신고를 갖다 하는데 그게 제가 잘 잡아냅니까? 라고 얘기를 갖다 하니까 실무에 종사하셨던 분이 하기를 우리나라 그거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더라도 어떻게 그런 우연의 일치가 있겠나 실제로. 그런데 조금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합산과세 인정 기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합산과세 인정 기준은 요 밑에 해당이 되게 되면 요걸 갖다 다 합쳐가지고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선화증권이나 항공항 운송장으로 반입했는데 면세 범위 내로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오게 되면 쪼갰던 걸 갖다 일일이 다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갖다 때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데 수입 통관하는데 2 이상 국가로부터 반입할 물건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 입항일이 같게 되면 똑같은 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 거 다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A라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조금 샀고 그 다음날 B라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 같은 날 도착하게 되면 뭐라고? 난데없이 세금도 내야 되고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통관 절차를 갖다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관세, 부가세 요거 갖다 따로 내는 거죠. 근데 해외 직구하는 물품을 또 저게 특송으로 보통 들어오지만 또 어떻게 또 들어오냐면 우편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1000불까지는 좀 간이하게 그 신고를 갖다가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간이세율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간이세율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관세 부가세를 갖다 합쳐 가지고 하나의 세율로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예. 오히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니까 뭐 20%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향수라든지 뭐 이렇게 소비재 또 사치품 이런 것들은 간이세율 세율이 좀 높아요. 아하. 비싼 건 50%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우편물로 들어왔을 때는 1000불까지는 간이세율이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또 초과하게 되면 또 정식으로 이렇게 수입 신고를 갖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합산과세라는 거는 난데없이 누군가 인지가 선물을 갖다 보내게 되면 그게 내가 해외에 직구한 물건하고 합치다 보니까는 그 150불, 200불을 갖다 초과하게 되면 세금 내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그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하나는 내가 직접 구매를 했고 예. 하나는 배대지를 통해서 구매했는데 예. 공교롭게도 거기에 나는 다른 날 주문해가지고 예. 따로따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들어와 버리면 예. 저기 나와 있던 뭐 BL 넘버가 다르다든지 AWB 그 항공화물 운송장이 다르게 이렇게 분리돼 있어도 예. 동시에 들어와 버리면 그렇죠. 합산한다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해외 직구할 때도 그래서 대충 저도 보면 가끔씩 직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150불 이하로 이렇게 사고요. 그 다음에 그 주문하고 나서 며칠 안에는 잘 안 해. 같은 날 도착할까봐. 그거는 운송료는 뺀 거죠. 네, 운송료를 갖다 빼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정식 수입 신고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죠? 운임보험료가 포함이 되죠. 나중에 세금 낼 때는 운임보험료 포함해가지고 세금 내는 그런 기준이 하여튼 또 세금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예. 여러 가지로 좀 안 예. 좋은 일이 많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걸 살펴보니까는 내가 보통 미국이 아닐 때는 150불까지 사면 되겠다. 미국에서는 한 200불까지 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살 때는 그 좀 이렇게 틈을 두 가지고 같은 날 도착 안 하게끔 뭐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갖다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뭐 영어를 잘한다, 자유자재로 뭐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보게 되면 자기가 직접 배송되는 그런 형태로 쓰면 되는 거고요. 직접 배송이 안 되게 되는데 정말 사고 싶고 국내보다 물건 가격이 저렴하면 그 배대지를 갖다 배송 대행업체를 갖다 이용하는 거고요. 나 그런 거 자신이 없어 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구매 대행업체를 이용해라. 구매 대행업체라든지 쇼핑몰 형태로 이렇게 사도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구매 대행업체나 쇼핑몰 형태의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업체들이 세금을 갖다 내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도 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실 거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기 이제 통관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